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수분해 하고 있었죠? 자, 인수분해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머지 정리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나머지가 몇 인식이다? 0인식 나누어 떨어지는 식이다. 네, 요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네가 단원이 넘어가면서 그 방금 말하는 것들이 또 다시 다 나와요. 네, 그냥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인수분해 이제 공식 얘기하는 공식이 된다.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괄호를 보겠습니다. 자, x가 3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자, y는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쌤이 너네들한테 한 10분 정도 시간 준대.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준대. 풀어보래. 그럼 너네들이 얘를 보면은 뭘부터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단순한 게 대입이죠. 그쵸? 그냥 x 나와 있고 y 나와 있죠. 대입해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럼 한번 대입을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x를 몇 군데에 대입해야 돼요? 두 군데에 대입을 해야 되죠. y도 어때요? 두 군데에 대입해야 되죠. 귀찮아요. 라는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너네가 적어도 이번에 공부할 때는. 그리고 요 단원이 인수분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냥 대입해서 풀겠대. 그게 인수분해랑 무슨 상관이야? 대입해서 그냥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취하는 거 뭐냐면 두 번을 대입해야 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봐. 이게 이 문제의 심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럼 분배를 해보면요. 어이구야. xy 제곱 빼기 y 제곱 더하기 x 제곱 y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적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나 했는데 항이 몇 개가 등장해 있습니까? 4개가 등장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억날까요? 항이 4개가 등장했을 때 인수분해하는 전략이 몇 개였죠? 오, 2개였습니다. 일명 짝을 짓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3일 1, 3. 두 번째로 2. 자, 그럼 특히 1, 3 쓸 때는 뭐가 딱 내 눈에 바로 보일 때? 완전 제곱식이 보일 때였죠. 자, 근데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보이나 안 보이나? 너네 감을 믿으세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둘인 겁니다. 자, 그럼 둘 할 때 앞에 2개, 뒤에 2개로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앞에 2개, 뒤에 2개는 사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더 묶이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한번 짝 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뭐로 묶이죠? 그렇죠. XY로 묶게 된다면 요걸 XY로 묶으면은 플러스 Y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요걸 XY로 묶으면 X가 남아있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X제곱 빼기 Y제곱이죠. 일명 뭐라고 부르죠? 합차. 두 글자 합차라고 부르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거, 둘이 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묶이는 게 있어 없어? 있어. X 플러스 Y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X 플러스 Y로 묶었으니까 남는 건 XY 더하기 X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했어. 근데 이제 이상해. 더 많은데? 대입할게? 쌤, 이건 두 군데인데? 세 군데인데요? Y도 세 군데인데요? 하지만 이게 더 쉬운 형태예요, 우리한테 대입하기가. 왜냐면 문제가 절대로 괜히 주지 않습니다. XY를 보시면요,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 Y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럼 둘이 더했을 때 뭐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너네가 바로 암산으로 6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XY는요,
둘이 곱하라는 의미죠. 근데 둘이 무슨 관계네요? 합차죠. 그것도 공식 빨리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간단한 형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 더하기 y를 해줍시다.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은 6이 나오고요. x, y 암산 가능한 거야? 제곱 빼기 제곱 7. 그리고 x 빼기 y 해야 되죠. x 빼기 y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해주고 더해주면 되겠지. 뭐 나오네요? 네, 2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배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고로 42 더하기 12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답인 거 어디가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너네가 뭔가 xy가 주어졌을 때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준 상태에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은요 아직 너네한테 인수분해 외워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그냥 공식을 계속 쓰면서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공식을 이용할 거냐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빼기 ab 더하기 b 제곱, 요러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와닿지 않아요? 오른편을 보고 왼편을 보시면 와닿을 겁니다. 왜냐면 오른편 왼편이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지. 네. 그럼 너네가 나중 되면 괜찮은데 사실 좀 많이 공부해야 괜찮아, 이런 게 보는 게. 근데 초반에 볼 때는 되게 힘들단 말이야, 숫자로 적혀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는요, 그 숫자를 문자로 바꿔버리시면 좀 보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321 있죠? 요거를 x로 둘 거예요. 그럼 얘를 x로 두게 된다면 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x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시. 그치? 그럼 분모를 할 건데 저기 320이라고 돼 있지. 그 320을 x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x 빼기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321이 x죠. 그리고 더하기 1까지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분자 x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걸 요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아직 안 해왔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잘. 근데 그냥 너네가 조금 익숙해지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라고 바로 받아들여집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그건.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분자가. 외우시면 돼요, 공식은. 그리고 분모는 분배해보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됩니다. 분배한 겁니다.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약분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럼 x가 321이었죠. 답은 뭐겠네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요, 문자로 바꿔서 접근해 주시면 너네가 보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네. 나중에 많이 숙달이 되면은 굳이 문자로 안 바꾸고, 즉 치환을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조금 오래 걸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문자로 두고 연습하고 하는 걸 하시면 되고, 내가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썰이 하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또 났는데, 올해는 안 해야지 하면서 매년 내가 하고 있거든, 한 13년째. 뭐냐면 바야흐로 내가 17살 때 꽤 오래전입니다. 그때 너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모의고사라는 거 보는 거 아세요, 혹시? 네. 모의고사라 해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너네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에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범위는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잠깐 충전이 안 되지? 미안하다. 됐다. 범위가 뭐냐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 대한 걸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모의고사란 이름하에 3월에 시험을 봐요. 예. 근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걸로 뭐 수행평가 점수 결정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은 전국에서 너네가 몇 등 안에 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전국에 아마 너네 학년이 한 30만 명 이렇게 있을 거예요. 30만 등 중에서 몇 등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 성적표 나와요. 30만 등에서 30만 등 하면 진짜 대단한 친구입니다. 모든 과목이 빵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고등학교 걸 배웠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야지 중학교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아니라고 했고요. 그럼 그 시험을 통해서 너네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선생님들이 너네가 이제 학교 올랐을 때 고등학교 올라오면 시험을 아직 안 봤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좀 애들이 찝어요. 잘하는 애들을. 그거의 첫 번째가 중학교 성적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걸러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본인이 전교권이었어요. 그럼 갑자기 선생님들이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자마자. 아, 너구나. 쌤 같은 경우는 나는 근데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중학교 때.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뭐 못한다까지는 아니었는데 전교사 50등 정도 했었거든요. 50등 정도? 60등인가? 중학교 때 쌤 공부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물론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매번. 쌤 고등학교 때 잘한 케이스. 중학교 때 잘 못했는데 고등학교 그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때 올 수 있냐고 갑자기 학교에. 알겠다 갔더니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너네한테 중학교 성적을 다 받아요. 그럼 받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쌤처럼 뭐 이렇게 전교만 50등을 이내라든지 몇 등 정도인 학생들을 좀 걸러요. 걸러내서 좀 특별 관리를 좀 해줍니다.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2주면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중학교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단하는 게 모의고사예요. 왜냐면 모의고사가 진짜로 너네 실력을 대변해주는 시험이긴 하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그게 너네들 시험 점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못 봐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잘 보면 중학교 때도 만약에 성적이 좋았어. 근데 거기서도 시험을 잘 봤네? 그럼 학교에서 대우가 엄청 달라집니다. 진짜로. 계속 불려가요. 아, 너구나. 앞으로 잘해보자. 아, 그렇다고 뭐 시험 문제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시험을 이제 너네가 이제 1년에 4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크게 3월, 6월, 9월, 원래는 11월인데 요즘은 10월에 보더라. 3, 6, 9, 10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해줄 얘기가 그중 6월 모의고사였어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너네 공통수학 1의 한 절반 정도예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단원이 총 4개잖아요. 그럼 2개 단원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고등학교 것만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좀 나이 차이가 많이 심하겠지만 이 문제였어요. 2010이 뭐냐면 2010년에 본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좀 마음대로 듭니다. 아무튼 요걸 했어. 그럼 방금 했던 걸로 풀면 되게 금방 끝나겠죠. 그리고 6월이면 너네가 중간고사 봤기 때문에 공식은 다 외워진 상태거든. 그럼 푸는데 사실 30초 걸려요. 금방 풀어 이런 거 풀면은. 지금이 안 해왔으니까 오래 걸리죠 당연히. 근데 이제 나는 이걸 30초 만에 풀고 넘어갔어요. 근데 내 뒷자리에 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정희두예요. 이름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 맨날 내가 놀리거든요. 넌 두가 머리 두자니? 이러면서. 아, 그래서 내가 이제 희두 할 때 이제 한자 아는 게 짧으니까 희가 이제 너네 그 기쁠 희자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너는 기쁜 대가리구나라고 내가 불렀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시험 보면 항상 주변 친구들끼리
같이 야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서 내가 바로 뒤를 돌아서 시험 끝나고 시험지 내고. 근데 이게 아직도 기억나. 24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30초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풀이 한 줄이야. 근데 얘가 잠깐 잘못 썼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아우 졸라 어려워. 야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어렵다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아무튼 뭐 또 숫자가 나왔겠지. 근데 몇 번 곱하니 지금? 이거를 다 한 거야. 근데 지금 이거 계산은 너 끝이 아니잖아.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러면 몇 억이 적혀 있어. 몇 억. 몇 억이 적혀 있고 거기에 이것도 계산하면 엄청 큰 숫자거든. 그러니까 몇 백만 나오거든. 한 400만 정도 나오거든. 그거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맞았어. 그래서 내가 야, 넌 진짜 대가리 꽃받침을 하네 이랬거든. 근데 걔가 거기서 명언을 날리더라고. 공식이 얼마이면 안 되지. 야, 수학을 누가 공식으로 풀어? 창의적이게 풀어야지. 그때는 내가 그냥 할 말이 없어 넘겼는데 이게 창의적인 게 아니잖아. 졸라 무식한 거잖아 이거는. 야, 웃지 마. 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니는. 외우라고. 왜 내 얘기가 지적한? 안 외우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실제 이렇게 푸는 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학년 더 먹으면은 미대생이 빛을 발휘할 때가 있어. 미대 준비생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쌤이 지금부터 선으로 그리는 건 카드야. 카드 쌓기. 이렇게 막 카드가 있어. 이걸 가지고 12층을 만들었대. 이때 사용한 카드의 총합은 물어봤어. 진짜 그래요? 진짜 잘 그리더라. 그 카드가 지금 쌤이 이렇게 선으로 그렸잖아. 그 실제 문제에서 입체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알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평행사변형 해가지고 있는 거 실제 카드. 그거를 12층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 너네 모의고사 용지가 A3 용지여가지고 되게 크거든? 그럼 거기 이렇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 여기에 다 그렸어. 근데 이제 이게 고2 때 배워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근데 고2, 쌤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래도 좀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걔가 삐삐야! 하고 달려오는 거야. 나랑 완전 저기 끝에 있거든. 왜? 했더니 이게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29번인가 이랬어. 야 29번 답 뭐야? 온 거야. 그럼 내 기억상으로는 답이 511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511 이랬더니 와 대박 나 맞췄음 이러는 거야. 네가 29번을 풀었어? 이랬어.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야. 너네가 수학 시험을 보면은 시험 시간 있잖아. 중학교 때는 50분이었죠. 수학은 100분을 봐요. 1시간 4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요. 나 이게 번호 순서대로 난이도 순이거든. 그러니까 1, 2, 3, 4번은 정말로 공부 안 해도 맞추는 수준이야. 나 1, 2, 3, 4번 풀고 다 던지고 이거 풀었대. 카드 진짜 잘. 그래서 걔 경희대 미대 갔어요. 그림 되게 잘 그릴 친구거든요. 100분 동안 이거 그렸대. 그리고 샜대. 이것도 바보 아니냐 사실? 그냥 이렇게 선으로 해놓고 세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 1시간 40분 동안 정말 긴 시간이거든. 어떻게든 시간을 알차게 보내겠다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이쁘게 카드로 입체적으로. 놀랬어. 사진 찍고 싶었는데 핸드폰을 다 제출해가지고.
그래서 걔 점수가 100점 만점에 아마 한 12점인가 찍혔을 거예요. 앞에 4개 다 맞으면 10점이거든요. 아, 얘 4점짜리였다. 14점. 이거 내가 정말 구라친 거 같죠? 진짜로 학교 가면 이런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공부하는 애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만 보면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그 되게 많아. 또 뭐 있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 세미 모의고사 같은 거나 시험 볼 때는 그 되게 예술 작품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술 작품 뭐 해가지고 선을 뭐 몇 개 그려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든 거야. 정확하지 않은데 선을 몇 개 그려야 될까 이 그림을 그리려면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예술 작품 엄청 많이 나와. 직접 이렇게 다 그려. 똑같이. 그럼 한 250번의 선을 그려야 돼. 그러면은 5번 세고 여기다 5 딱 써놔. 나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 선 그림. 10번 했어. 그럼 여기다가 또 10을 더해. 그런 식으로 노가다로 하는 문제를 굉장히 애들이 그때 시험만 끝나면 진짜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자, 그래서 실제로 너네 숙제하실 때는 요 문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쫙 엑세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숙제 됩니다. 지금 숙제할 때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곱셈 공식 인수분해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제 아까 뭐 쌤이 모의고사 이런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우리가 한 1월쯤이나 아니면 2월쯤 되면은 이 책이 끝날 거예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럼 너네 내신하고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울 거예요.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는 할만하고요. 10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못 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너네가 내신 중학교 때 풀어봤던 문제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쌤하고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100분 잡고 OMR까지 하고 다 실제로 연습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혼자서 뭐 그런 거 풀지 마시고 냅두세요. 풀지 마세요. 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인수분해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얘는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자가 총 몇 개죠? 3개죠? 네. 자, 그리고 항이 분배하면 총 몇 개 나오나요? 6개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했었죠. 항이 4개짜리일 때는 전략이 2개였고 항이 5개 이상부터는 전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내림차순이었죠. 자, 근데 앞에 추가적인 말이 있었어요? 차수가? 낮은 거로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 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더하기 ca제곱. 자, 요렇게 지금 식이 적힙니다. 자, 그러면서 a, b, c 확인해 봅시다. 차수가 다 어떻습니까? 같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그랬을 때는 뭐였냐면은 너네가 a, b, c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저번에도 한번 해봤던 것 같거든요. 저번 주에. 오늘 월요일이니 수요일이니? 월요일이었군요.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문자로 좀 해보자. 그때 A로 했던 것 같거든. 뭘로 해볼까 이건? B로 해볼까요? B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라고 하려고 했는데 B는 해도 되겠네요. 2차 먼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A 빼기 C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B 체크해 주시고요. 자, B로 묶으면은 괄호 안에 뭐가 있죠? B로 묶으면? B 빼고 얘기하면 돼, 남은 거. A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A, C제곱 이렇게 남겠죠. 근데 A제곱 빼기 C제곱이 뭐죠?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죠.
네, 그래서 합차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B가 없는 것들. 자, 이건 뭐로 묶으면 좋을까요? 자, 선택지 2개 드리겠습니다. CA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CA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C. 네, CA로 묶을 겁니다. 그래야 A 빼기 C 나와요. CA로 묶으면은 A 남고 여기 CA 묶으면 마이너스 C 남고. 이게 바로 아직 안 돼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당연히 괜찮아요.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세 개가 다 뭐를 똑같이 갖고 있네? 그렇죠. A 빼기 C를 갖고 있죠. 그래서 A 빼기 C로 묶게 되면요. B제곱 더하기 A 더하기 CB 그리고 더하기 CA. 자, 요렇게 적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네. 자, A 빼기 C 묶고 남은 거 다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B에 대한 몇 차식이네? 2차식이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를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1 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해서 CA를 써야 되죠? 곱해서 CA 되는 게 뭐예요? C랑 A 아니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뭐야? 대각선 곱했을 때 A 플러스 C 나와야 되지, 플러스. 그럼 AC 쓸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쓸까? AC를 쓰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B 체크해주고 이쪽으로 쓰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완료돼요. A 빼기 C,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저기 이제 끝에 봅시다. 는 몇이라 돼 있니? 문제에서 는 0이 되고 싶다 했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인수분해 했고요. 자, 그러면 앞에 봅시다. 삼각형 세변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자, 너네 삼각형 세변의 길이라고 돼 있으면요. 일단 무조건 전제된 게 하나가 있어요. ABC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길입니다. 절대로 몇이 안 나올까요? 0이 일단 안 나옵니다. 길이가 0cm 안 나옵니다. 또한 음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세변의 길이 ABC라고 했을 때 전제가 ABC는 양수라는 게 문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너네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이 셋을 곱해도 우리는 몇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3개 곱해가지고 0이 나오려면 셋 중 하나만 몇이면 돼? 셋 다 0이어도 되고 셋 중 하나만 0이어도 무조건 0이 나오겠죠. 그럼 확인합시다. A 플러스 B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아까 양수라 했잖아요. 0이 절대 안 됩니다. B 더하기 C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오로지 여기서만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려면 A랑 C가 어때야겠어요? A랑 C랑 같아야겠죠. 자, 그럼 삼각형인데 A랑 C가 같대. 무슨 삼각형이냐? 그렇죠. 그래서 답 쓸 때 A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답 쓰실 때 이등변 삼각형만 쓰면 틀립니다. 누가 같은지까지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요 앞에 이 멘트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실제 답 보면 이렇게 써있죠. 안 쓰면은 점수 안 줘요. 이등변 삼각형만 쓰면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쌤이 가끔 문제 풀다 보면요 100% 출제된다라는 말을 가끔 써요. 그러면은 정말로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쌤 믿으셔도 됩니다. 정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숙제하실 때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쌤이 숙제하라고 할 때는 좀 페이지를 그냥 다 쓸 거예요. 그럼 그때 X 친 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도 좀 체크 좀 할게요, 미리. 1번 X고요. 3번 X고요. 네. 없습니다, X 이제.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너네 수요일까지 숙제인 거에 대한 질문 받을 거니까 오늘 최종적으로 체크 잘 해두시고요. 개념편, 유형편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체크해 놓으세요. 가능하면 조교한테 최대한 이해하도록 하고요. 조교한테 질문해서.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다 했든 안 했든 일단 1단원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단원인데요. 단원 바뀐 김에 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2단원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 1단원처럼 곱셈 공식 인수분해 외우는 건 그 정도 양은 없다. 나쁜 소식. 처음 배우는 거다. 세 번째, 닌 어찌됐든 모르지. 자, 이제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이제 배울 겁니다. 일단 복소수가 뭐냐면요, 숫자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너네가 복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 잘 모르더라 애들. 잘 필기하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수체계를 정리해 볼 건데, 너네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가진 수는 어떤 수죠? 실수죠. 영어로? 네, 그래서 R이라고 일반적으로 쓰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모르더라고요. 이 실수가 두 개의 숫자로 파생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우, 좋습니다.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눠집니다. 그럼 혹시 유리수 뜻 아십니까?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리수는요, 크게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랑 뭐로 나눠질까요? 정수가 아니고 오, 왜 이렇게 잘 외우냐?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집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일명 너네가 흔히 얘기하는 분수 소수라는 거. 그 여기서 퀘스천. 순한 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니 없니? 있죠. 그래서 순한 소수 유리수입니다. 자, 그럼 정수는 이제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 개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질까요? 양수, 영, 음수. 양수, 음수 틀렸습니다. 왜냐면 잘 얘기했어요. 잘 오답으로 얘기했어요. 양수라는 것은요, 부호가 플러스인 실수를 뜻하는 거예요. 양수. 부호가 플러스인 실수. 그게 양수. 근데 이제 정수는 기본적으로 분수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분모가 1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양의 정수라고 하고, 시호가 잘 얘기했죠. 자연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이 수체계는 반드시 머릿속에 잡히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너네 나중 돼서 하나도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문제 속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너네 내림차순 시험에 나온다 했니 내가? 거의 안 나온다 했거든요. 한 6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한 학교가 6년이나 5년에 한 번꼴로. 정말 쉽게 1번 문제로. 근데 내림차순이라는 걸 쌤이랑 수업하면서 은근 자주 쓰지 않니? 아까 인수분할 때도 썼잖아. 근데 그 멘트가 다 이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용도야 얘도. 알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다음에 쌤이 실수에만 R을 적어놨는데 유리수는 일반적으로 Q라고 씁니다. 그 목하고 다른 단어예요. 목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얘가 독일어였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무리수는 I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대문자 I. 예, 영어로는 뭐냐면 irrational number이라고 해가지고요. 너네 rational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rational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너네 고등학교 단어입니다. 이성적인 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R이 붙어요. 읽을 땐 irrational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혹시 이 IR이 무슨 점두사인지 아세요? 부서. 오! 원장쌤이 하고 있어요? 네? 원장쌤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어. 아우, 좋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상적이지 않아요. 네, 즉 비이성적인. 속된 말로 병신. 이런 뜻입니다. 네, 거기 맨 앞에 철자 I예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미친 듯이 그냥 이상한 숫자들만 쭉 나열되는 거잖아. 특히 파이 같은 애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정수는 Z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이것도 독일어예요. 뭐였지? 진리요. 뭐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는 그렇죠. 오, 그런 거 잘 기억하네. 야, 공생 혹시 잘 외우겠다. N이라고 부르고, 예. Natural number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적인 수. 예. 자, 이게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한두 번이라도 써서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상한 대답하면 쌤이 뿔나요. 알죠? 쌤이 뿔나는 건 2달 뒤입니다. 한 바퀴 돌았을 때.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쭉 돌아옵시다. 자, 여기 실수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거였죠. 그럼 다시 이 실수가 뜻이 실존하는 수였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요, 나눠집니다. 잘 봐. 지금 보면은 수체계가 큰 틀 잡고 나눠지고, 큰 틀에서 나눠지고,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했을 때 나눠지는 게 서로 정반대지.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반대지. 여기 나눠지는 것도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실수에서 나눠질 거야. 그럼 정반대일 거 아니야, 이 수는. 그럼 얘가 실존하는 수래, 뜻이.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실존하지 않는 수라는 거예요. 일명 허상의 숫자라고 불러요. 그럼 맨 앞에 글자에 허를 떼서 허수라고 부릅니다. 너네 일상생활에서 허수란 말 많이 쓰지 않아요? 아니면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특히 너네가 많이 쓸 때가, 지금 너네가 쓰진 않겠지만 고3 되면 되게 많이 쓰는 게 이 새끼 허수다. 가짜다. 짭이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1등급이 나오는데 막 수학 1등급이 나와. 이 새끼 허수야. 그럼 뭐야? 가라 1등급이라는 거죠.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얘 실력 뭣도 없어. 그럼 진짜로 잘하는 애한테는 야, 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수라는 건 다시 말해서 실존하지 않는 수라고 해서 이 영어로는 너 어디서 다 배웠냐? 좀 다릅니다. 요거 살짝 봤냐? 그 유엔쌤이 그때 복소수 했어? 하지 않았어? 했지. 그때 그냥 듣고
그거를 딱 기억해? 야, 머리 좋노. 네, 영어로 imaginary number이라고 부릅니다. 상상의 숫자라고 표현해요, 외국에서는. 우리는 허상의 숫자, 외국에서는 상상의 숫자. 네, 그래서 맨 앞에 철자 뭐죠? 네, 그래서 얘는 소문자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너네들에게 조언. I 쓸 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21일까요? 21땡일까요? 2하고 I일까요? 너네 스스로 구분 못합니다. I 쓰실 때요, 점 찍고 양초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I의 필기체입니다. 점 찍고 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점 찍고 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꼬부라 주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렇게만 쓰지 마세요. 너네 스스로 다 틀립니다. 반항하지 마시고, 혹시나 안 하실 친구.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실수랑 허수를 합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합치죠. 여기도 정수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합쳐가 정수라고 부르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랑 허수를 이제 붙여서 한 단어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할 단원인 복소수입니다. 그리고 얘랑 반대되는 건 이제 없습니다. 얘가 끝이에요. 그럼 너네들이 정말 궁금하지 않겠지만 궁금증을 억지로 유발시켜 봅시다. 도대체 이 허상의 숫자를 왜 배울까요? 실존하지도 않는 거. 그게 이유가 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 허수라는 게 개발된 게 처음에 태초로 개발된 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예요. 너네 중3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네 x제곱 더하기 1은 0이랍니다. x제곱 더하기 1은 0. 그 0이 되게 하는 x 뭐 있죠? 아니죠. x제곱 더하기 1이라 했습니다. x제곱 더하기. 그게 0이 되게 하는 x.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얼마 1 딱 얘기하죠. 근데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없죠. 궁금했던 겁니다. 왜 없을까? 왜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네 중3 때 기억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근의 공식.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했던 겁니다. 왜 없을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역사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발전했더니 뭐 나중 돼서는 이 허수라는 게 우리가 뭐 과학을 할 때라든지 뭔가 할 때 계산할 수 없는 걸 계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친구가 됐던 거예요, 이 허수가.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본인이 공대 갈 거 아니면 뭐 딱히 의미가 없겠지만. 자,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체계 정리했고요. 자, 본격적인 허수의 기본 단위인 i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그 아까 방정식 얘기할 때 그 왜 없을까 이제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우리가 허상의 숫자라고 얘기를 할까? 뭘 허상의 숫자라고 얘기를 할까? 상상의 숫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딱 뭐였냐면 그 시대 당시에 만들어졌던 개념이 뭐였냐면 루트까진 밝혀질 거였어. 루트까진 만들어냈었어요. 발명을 했어요. 루트까지는. 근데 이제 너네가 루트 배울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루트 안에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다 얘기하죠. 루트 안에. 음수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럼 루트 안에가 음수인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허상의 숫자, 허수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네 루트 4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의미. 답 말고요. 의미.
답은 뭐죠? 2죠. 제곱하면 몇이에요? 4죠. 루트 4의 의미가 뭐냐면요. 야, 제곱해서 4 되는 게 뭐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잖아요. 들으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곱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절대로 무슨 수가 안 나오죠? 음수가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의 의미가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새롭게 이제 i라고 약속하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i를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 허수 단위, 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뜻 볼까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그거를 기호로 i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너네가 이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자, 이거를 i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럼 다시 i가 뭐라고 했죠? 저기 식을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가 뭐라고요 다시? 그래서 루트 2 i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마이너스가 보이는 순간 마이너스 떼고 i로 쓰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i는 루트 밖에 쓰는 겁니다. 루트 안에 쓰는 거 아닙니다. 루트 밖에 써야 돼요 무조건. 참고로 루트 i라는 숫자도 없습니다. 너네가 안 배웁니다. 루트 i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9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단하게 허수 i를 이용해서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일단은 너무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일단 마이너스가 등장한 순간 마이너스 i로 바꿔버리면 돼. 그럼 루트 9i라고 하겠죠. 근데 루트 9는 몇이야? 3이잖아. 그러니까 3i라고 쓰다 이거예요. 됐나요? 이게 허수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문제 왜? 이게 어려워요? 시야 루트 마이너스 17이 뭘까? 루트 17 아니면 쉬운 겁니다. 뭐 지금 쉽다라는 걸 다시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i라고 하고 그거를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아까 다 설명했고요. 자 그럼 허수가 뭔지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복소수가 뭔지를 배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겁니다. 자 너네 숫자 체계에서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건 실수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숫자 체계 중에서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건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가 같이 있는 걸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둘 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앞으로 우리는 부를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a랑 b야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예. 요게 i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얘가 실수. 요건 i 있죠? 허수. 실수랑 허수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겠다고 다시? 복소수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때 a를 단 여기 i가 없으니까 실수라고 얘기했죠? 자 엄밀하게 이름 붙입시다. 뭐래요? 실수? 오케이. 자 실수 부분 그 다음에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체크 다 해놓으세요. 왜냐면 너네 지금부터 내가 문제 내면 틀릴 겁니다. 연습해볼까요? 2 플러스 3i라는 복소수를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 부분 읽어보세요. 2. 자, 그 다음 잘했습니다. 허수 부분 읽어보세요. 3i 이만 얘기해서 긴장 무슨 얘기야? 네. 말했죠? 오답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3i가 아닙니다. 보면은 bi라고 했을 때 b를 허수 부분이란다 했죠. 네. i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i에 앞 붙어 있는 실수만 읽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1 빼기 i라고 적었습니다. 실수 부분 몇일까요? 허수 부분.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다음 썼습니다. 실수 부분 몇입니까? 2예요. 요거. 예. 허수 부분은? 0. 그렇죠. 없으면 0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그렇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얘는 특히 허수 부분만 있죠. 이런 걸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아, 이따가 밑줄 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밑줄 칠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야. 실수 부분이 0인 수를 순허수라고 부른다. 이 순이 뭐냐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허수만 있다. 실수 없다. 이게 순허수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 돌아와서요. 잠깐 여기에 다시 주목할까요? 자, 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야, 요 2 플러스 3i는 복소수 맞니? 네. 무조건이에요. 숫자 책의 대상이 복소수이기 때문에 얘가 복소수야라고 하는 순간 100%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 실수니? 2 플러스 3i는 실수다.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냐면 허수가 들어있는 식이잖아요. 실수 아닙니다. 자, 그럼 2 플러스 3i는 허수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요걸 조심하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허수는 맞아요. 허수 중에서 i만 단독으로 있는 게 순허수예요. 근데 얘는 i만 단독으로 있지 않고 실수 부분이 2도 같이 갖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릅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허수라는 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허수가 순수하게 i만 있었으면은 순허수. i 말고 실수 부분도 있으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 여기까지도 파생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상 복소수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여기 뭐 써있는 김에 잠깐 동그라미 칩시다. 실수를 제곱하면은 뭐래요? 0 이상이래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린 추가적으로 해봅시다. 순허수를 한번 제곱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i 순허수 맞죠? 요거를 한번 제곱해볼게요. 그러면 너네 지수법칙 카드 하시면 돼요. 2i를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는 거라서 2랑 2 곱하면 몇이니? 그리고 i는 2번 곱하면 똑같이 하면 돼. i 제곱이라 쓰면 되거든요. 근데 i 제곱은 아까 우리 i를 뜻으로 보였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죠. 그럼 i를 제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오, 뭐야? 순허수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던 거야. 이게 순허수의 특징이야. 여기까지 옆에 딱 적어주면 좋겠죠. 호기심 많은 친구, 쌤 그럼 2 플러스 3i를 제곱하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순허수는 제곱하면은 음수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복소수에서 이제 실수 허수로 파생된다고 했었잖아요. 실수랑 허수는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를 그래서 실수 부분, 요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나눴었지. 예. 그래서 실제로 둘이 더할 때 있잖아요. bi랑 c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루트 2 더하기 3 하면은 그거 계산하나요? 그냥 냅두죠. 마찬가지로 이 둘을 더한다고 쳤을 때 냅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딱 구별되다 보니까 봐보자. 이 두 복소수가 있어요. A랑 C랑 같고요. B랑 D랑 같대요.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대요. 그럼 두 복소수는 서로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이 똑같은 복소수랍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예제 봐보자. x 더하기 3y가 2 더하기 yi랑 같대요. 그럼 x 바로 몇이라면 되는 거예요? y는 몇이라면 되는 거예요? 되게 항등식스럽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아마 용어하고 살짝 문제 한두 개 풀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뭐 질문만 받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요 금요일 수업 때까지 그 복소수 있죠. 오늘 했던 거 용어만이라도 정리해 오시거나 아니면 좀 한 5번, 6번 읽고 오시면은 좀 수업 들을 때 굉장히 많이 편할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용어다 보니까 난이도가 엄청 있진 않죠. 사실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한 게 숫자책이 정리했고 i는 제곱하면 3이다. i는 루트만 3다. 그리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게 다예요. 쌤하고 얘기한 게. 근데 이게 금요일 되면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린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되면은 내가 이걸 또 다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못해요. 요약은 해주겠죠. 우리가 이런 걸 배웠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슬슬 느려지기 시작해. 못 따라와. 그러니까 금요일 올 때 여 페이지 있죠. 아무리 최소 2번 정도는 꼼꼼하게 한번 읽고 오세요. 읽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냥 읽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마지막이에요. 뭐라 돼 있죠? 제목이? 너네 켤레가 뭔지 아십니까? 너네 신발 한 켤레라고 하면 두 짝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 둘이 어떤 관계죠? 너무 같아요? 그거 왼발입니까? 어쩔 때는 똥꼬집을 부리시네요. 서로 반대되는 거죠? 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근데 여기 장은 잘 보면 계속 이거 a, b는 실수 a, b, c, d가 실수 어딨냐? 있다. 실수 xy 자꾸 실수라는 말을 붙여주죠. 예. 지금은 너네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저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계속 나오길래 한번 언급 한번 했고요.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체크해 주세요. 자, 허수 부근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이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뭐의 부호를 바꾸래요? 허수 부근을 바꾸는 겁니다. 실수 부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허수 부근을 바꾸는 게 켤레 복소수의 내용입니다. 다시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고요? 허수 부근. 그래서 기호로는 a 플러스 bi하고 여기 짝대기 길게 되는 거 보입니까? 읽을 때 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 a 플러스 bi 아니면 뭐 켤레 a 플러스 bi의 켤레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바가 막대기란 뜻 그 막대입니다. 막대. 보면 알겠지만 누구의 부호만 바뀌었어요? 허수 부근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2 플러스 3i의 켤레를 구하래요. 뭐가 나올까요? 옳지, 잘했습니다. 자, 그럼 5의 켤레를 구하래요. 배운 대로 5 허수 부근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허수 부근 없어요? 안 바꿔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3i의 켤레 소수는? 옳지,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개 더 낼 거예요. 5i 더하기 3의 켤레. 안 낚이네요.
공부 정말 대충 하는 애들. 아, 가운데만 부호를 바꾸면 되네. y-3. 100명 중에 30명 이렇게 합니다.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허수 부근의 보험을 바꿔야 됩니다. 현우야. 그리고 너네 절대 못 맞추는 문제 낼게. 이러면 이제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봐. 이거 뭘까요? 그냥 너네가 가장 1차적으로 생각나는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죠. 답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i예요. 왜냐면요. 이거 알려줘야지 당연히. 저 마이너스 있죠. 저게 지금 바 안에 들어있어요? 바 밖에 들어있어요? 밖에 있죠. 그렇죠. 저 의도된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생각한 답을 하려면 이렇게 길게 있어야 돼. 근데 저기 마이너스 밖에 있지. 그럼 이 바가 괄호 역할을 해. 알고 계셔야 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괄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2 플러스 3i의 바예요. 일단은. 그럼 2 마이너스 3i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분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저 바가 괄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한 4년에 한 번꼴로 학교 시험 한 2번 문제에서 나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딱 해가지고 매년 설명을 해줘도 매년 틀려와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있는 거 Z바. 이게 복소선 일반적으로 Z라고 소문자 Z로 많이 씁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복소수의 4층 연산에 대해서는 안 할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오늘 64쪽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근데 두뇌 아프니까 새로운 거 배웠잖아. 또 엿다 대고 신난다고 쌤이 무식하게 막 풀어봐. 수학하기 싫어진다니까. 자, 보자. 문제가 다음 복소수의 실수부근, 허수부근 차례대로 구하라고 돼 있죠? 가볍게 연습해 봅시다. 괄호 1번 실수부근 몇? 5. 허수부근? i라고 아무도 안 했네요. 자, 괄호 2번은 실수부근. 허수부근? 옳지. 괄호 3번 실수부근. 루트 3 허수부근. 옳지. 괄호 4번 실수부근. 0 허수부근. 옳지. 자, 2번. 허수와 순허수를 각각 고르래요. 허수는 아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눠진다 했죠. 근데 오해는 안 된다.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 합쳐서 허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다 허수야. 기역, 니은, 리을 다 허수야. 쌤, 니은은 순허수 아닌가요? 얘 허수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순허수는. 그래서 허수는 기역, 니은, 리을. 근데 그 중 순허수는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바꿀게요. 다음 중 복소수인 거 고르래요. 맞죠? 전부 다입니다. 복소수는 싹 다예요, 항상. 자, 그리고 3번 시력검사 문제. y는 몇? x는? 옳지. 자, 그리고 여기 0 됐죠? 자, 그럼 0은 실수니 허수니? 실수야. 0은 실수다잉. 자, 그러면은 허수 날라가야 되죠? y 몇이어야겠어요, 그러면? 3이면 돼요. 날라갔죠? x 자연스럽게 몇이네. 끝.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와.
너네가 고등학교 가면은 20문제 중에서 16문제 정도는 할만하고요. 4-5문제 있죠. 만약에 지금 소영이 신명 썼다는 거 썼나? 신명은 요즘 한 25개 중에서 17개 정도 쉽고요. 8개 정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에서 나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 문일은 24개 정도가 문제가 나오는데 한 20개는 쉽습니다. 그리고 4개는 좀 꼬아서 많이 내요. 네. 그리고 동고는 한 22개인가 21개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9개 쉬워요. 네, 쉽다의 기준은 교과서 말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만 다 나옵니다. 3문제 가지고 등급 나눕니다. 동고는. 그리고 인재고는 한 17개 정도 나와요. 16문제인가? 네, 한 14개 어려워. 14개가 어려워요. 이해했어요? 화이팅입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애들 다 포기해줍니다. 주변 친구들이. 포기만 안 하고 공부하시면요. 갑자기 나는 점수가 똑같은데 등급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숭덕은 없죠. 숭덕은 이퀄 인재. 자, 얘하고 오늘 끝냅시다. 켤레복수 수고하래요. 푸해볼까요? 빠는 뭐예요? 옳지. 귀찮죠 너네 이거 쉬우니까. 맞다. 아까 그 얘기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나와 이런 게 학교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와. 그러니까 너무 막 겁먹지 마. 얘는 뭐니? 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금요일에는 일단 항등식까지 해가지고 너네가 그 질문할 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 그거 좀 처리해 드리고 한 30-40분 정도만 복수수 이어서 개념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57분이 아니었어? 끝. 와. 야, 그 요것만 해봐. 30초 걸려. 30초야. 이 괄호를 보면. 야, 답 뭐 같아? 그냥 해봐. 그래, 끝이야. 어렵다. 개 어렵네. 6맛이야, 이다. 실수끼리 계산하고 허수분끼리 계산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덧셈 뺄셈 할 때는. 자, 진짜 끝.